자, 한국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되고 미국의 인플레가 완화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최대의 이 투기 바람잡이 골드만삭스가 미국 연준이 내년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낙관적으로 경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바람잡이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조차도 지금 미국이 내년 6월까지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연준 내부에서 여전히 매파적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섣부른 기대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국채가 10년물짜리 가격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서, 미국에 그러면 국채는 높은데 10년물짜리 국채, 그게 지금까지 사실상 미국의 금리 수준을 갖다가 말해주는 바로메타였잖아요. 그래서 11일 현재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158%. 그래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또 국채 금리가 신용 강등 위에 오르게 된 이유는 11일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8%가 올라가 버렸어요. 1년 전 대비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 0.7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연준이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아직 금리를 내리기에 택도 없는 상황이다. 금리를 더 높게 계속 유지해야 되고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최근에 미국의 휘발유, 식품 가격 등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식품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자산을 1조 달러를 축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장에 넘쳐나는 돈을 1조 정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연준이 8조 5,500달러의 지금 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QT라고 부르는 양적 축소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위기 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미국 국채나 MBS, 그러니까 주택 유동화 정권 등을 사들이고 그 대가로 시장에 돈을 풀었지만은 지난해 5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매각해서 오히려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계속 줄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국채를 갖다가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매각하면서 민간 투자자들이 흡수해야 될 미국 국채가 엄청나게 시중에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채가 시중에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 이자가 높아야 국채를 소화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기가 다 된 걸요, 다시 이제 갈아타려면 국채 이자가 굉장히 높아야 될 거다.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시중에 지금 달러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국채 금리가 사실상 미국 기준금리 0.25%를 올린 효과와 똑같은 그런 지금 금리 인상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가 14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갔다. 언제가 최고치였냐? 지난해 10월 4.231이 최고치인데 지금 그때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실질적으로 5% 이제 넘어서게 된 게 올 초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실제 경제에 반영되기까지는 이 시간 지체 현상, 타임 래그가 있죠. 그래서 제가 2006년에 미국의 이 금리가 6% 수준 근처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올라간 금리가 이게 반영이 현장에서 될 때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도 더 빨리 반응을 보일 거지만은 실제로 미국 금리가 한 5% 수준에 올라간 효과가 시중에 나오려면 적어도 시간이 좀 걸린다. 1년 정도는 걸리는데 이제 그거에 8월달 지나고 이제 9월달, 10월달 가면서 이제 점점 미국의 높은 금리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채권 금리 그리고 시중에 줄어든 이 달러 유동성 등이 지금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까 제가 3부에서 이야기한 이 부동산 위기와 은행 위기가 지금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저렇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본 미국의 은행들이 굉장히 금융 경색을 가져가게 될 거고 미국에서 유동성에 지금 함정이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며칠 전에 미국이 이제 자국의 중소지방은행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갖다가 하락시키지 않았습니까? 무디스가 그렇게 했죠. 중국에서 디폴트 위기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중국인들이 결국 아파트에 몰빵했다가 디플레이션이 왔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도 비슷하고 미국은 아파트가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몰빵을 했다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서 일본에 잃어버린 지금 30년 초반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 돈을 은행에 묻어두고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이 생기면 빚이 있는 사람은 전부 빚으로 갚았죠. 중국 사람들도 지금 돈을 은행에 묶어두고 있고 돈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지금 경제가 무너지는 부분이 이제 미국의 경제에도 크게 지금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미국의 지금 투자은행들이 한국이 1%대 저성장을 올해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내년도 그렇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자기의 경제를 잘 못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중국 경제 위기는 전 세계의 모든 그 돈줄이 부동산에서 발을 빼고 은행에서 은행 위기가 생기는가를 내다볼 거예요. 중국의 부동산 붕괴는 은행 위기로 필연적으로 번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붕괴되고 은행이 부도난다. 이거는요, 미국이 중국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에 지금 수많은 중소지방은행들이 부동산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몰빵했고 또 주택대출도 지금 엄청나게 취급하고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이 부동산 지금 위기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위기가 미국으로 전이돼서 부동산 런이 시작될 거예요. 그 부동산 런이 뱅크런으로 작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공포가 미국으로 전화되고 한국으로 전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잖아도 미국의 신용강등, 국채 등으로 돈줄이 말랐는데 그 돈줄이 마른 미국의 은행의 금융위기 이런 부분 등으로 지금 이 급속하게 신용 경색이 생기고 있고 이 QT라고 부르는 이 금융 긴축이 지금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중국의 지금 폭탄이 미국의 공포런으로 번져갈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전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강타시킬 거다라는 거는 뭐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이 터질 때 미국이 이제 내재돼서 겨우 덮어오고 문제들이 같이 터질 겁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
돌아보지 마 특히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